검사를 상대로 검사의 처분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재판관 9분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승소한 그런 사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제가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검사가 사시 출신인지 로스쿨 출신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100번을 생각해도 그 검사가 로스쿨 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은 사시 출신은 제가 알거든요. 같이 서로 공부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심 전심으로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체계정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 이런 것이 다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절대로 그 사건을 그런 한 처분을 과 결정을 평가를 그렇게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출신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서로 이신전심으로 서로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제 짐작에 분명히 그 검사는 로스쿨 출신이다. 저런 짐작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 확인은 제가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저희 짐작인 것이죠. 그런데 이 로스쿨의 취지가 뭐냐면은 이 노무현 정권 때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서 일단 그 시골이나 농촌 지역, 그러니까 서민들이 법률 서비스 문턱이 높으니까 낮추어 주려는 취지잖아요. 근데 이런 취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취지를 갖다 붙여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취지를 구현하고 살리는 취지대로 실현하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양심에 달려 있는데, 이 도입하는 만든 사람들이 본심에는 자기들 자녀들을 그러니까 법조인 만들려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이 사건을 제가 겪으면서. 그러니까 취지대로 이것을 살린 것이 아니고 그냥 만약 검사로 임명되는 로스쿨 출신을 검사로 임명하는 사례가 좀 있다 보면은 이 취지가 완전히 거짓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취지는 거짓말한 것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것이 특혜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로스쿨 출신 검사로 임명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실은 제가 전혀 모르겠는데, 다만 그 사건을 결정한 것을 놓고 봤을 때 사시 출신이라면 절대로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 알거든요. 근데 분명히 로스쿨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계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뿌리가 있고 잎사귀가 있는데, 이 고의라든가 과실, 계약 이런 거 공부하는데 고의만 공부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과실을 공부해서 이해하는 것도 10년이 걸리고, 계약 이런 것도 공부해서 이해하는데 10년 이상 공부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법대 출신들은 4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고시청 같은 데서 또 한 5년 정도 더 공부해야, 그러니까 9년 이상을 공부해야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체계가 잡힌다는 거죠. 근데 이게 뿌리입니다. 법의 뿌리고. 그런데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잎사귀만 갖고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게 되면은 절대로 그것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이 저작권 관련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잎사귀입니다. 잎사귀.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저작권.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비로소 저작권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작권법을. 그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하고 아무 관계없이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잎사귀 한 개가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뿌리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뿌리와 줄기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 잎사귀 하나는 아무런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뿌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잎사귀라고 하는 건 나무의 잎사귀가 수십만 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개별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넘어요. 그런 개별 법령들은 잎사귀잖아요. 그러면은 이 뿌리를 갖고 이 잎사귀를 해석해야 되고, 또 사람의 행위를 평가해야 되는 건 뿌리를 갖고, 이 뿌리에 해당되는 이런 것을 고의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이해하는데도 10년 이상 공부해 이해가 되고, 과실 뭐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것이 이해가 돼야 그 저작권 관련 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그래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결정을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 양심에 어떤 뭐 가책을 0.0000001%라도 느꼈으면 제가 이런 헌법재판소까지 제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죠. 0.00001%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건인데 내한테 그렇게 안 좋은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헌재에 제소해서 재판관 구인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그러니까 구인 중에 단 한 명의 어떤 뭐 보충 의견 같은 것도 없었고, 또 반대 의견이라고 소수 의견도 없었습니다. 혹은 뭐 그런 의견이 전혀 없이 구인의 전원일치의 동일한 의견으로 제가 승소를 했었던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특혜 이야기 드렸는데, 그 전국에 지금 사실을 10년 이상 공부했다가 합격 못했던 사람들도 전국에 한 수십만 명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한 50만 명 이상이 있을 거예요, 전국에. 10년, 20년 사실 준비했는데 합격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전국에 수십만 명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다 물리치고, 그러니까 그 사시 준비생들은 영어 공부를 다 손 뗐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 안 해요. 근데 이 로스쿨 만들면서 딱 영어를, 그리고 사시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학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학점이 다 안 좋습니다. 무슨 F 학점도 많고 C 학점, D 학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도서관 가서 11시 도서관 나올 때까지 이 법 공부만 하는 것, 사실 출신들은. 그런데 이 학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다 공부 안 하고 그 시간에 강의실에 들어가서 2시간, 3시간 앉아 있어야 학점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실 빠지고 다 이렇게 법 공부를 하는 사람이 사실 준비생들이에요. 가장 전국에서 공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학점은 다 D학점, F학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합격하면 그 F학점이 다 A학점으로 이렇게 바꿔줘서 졸업을 시켜주죠. 그런데 그래서 영어하고 학점을 완전히, 그러니까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10년, 20년 사실 준비했던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로스쿨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영어하고 학점을 이 로스쿨 입학에 크게 좌우되도록 했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들 자녀들, 그러니까 젊은 애들, 뭐 10대 20대 초반의 그런 학생들을 이 로스쿨에 입학시켜서 이 법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기득권을 다 이렇게 사거리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입학할 수 있는 그 자격이, 그러니까 영어도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고, 또 학점도 어느 정도 이상
돼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또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사시 준비생들은 영어하고 학점을 완전히 그러니까 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10년 이상을, 그 사람들은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이런 거짓말을 해서 자기 기득권자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로스쿨에 입학시켜서 법조인 만들기 위한 어떤 작업으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로 일단 해가지고 변호사를 10년 이상 해야지만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힐 텐데, 이 로스쿨 출신을 혹시 검사로 임명한 것이 아닌가. 로스쿨 출신을 검사로 임명한지는 제가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게 관심도 없고 저는 그렇지만 그런 검사가 그런 결정을 냈다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사시 출신들은 절대로 그런 처분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이리걸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고 서로 이심전심으로 다 법체계적인 사고방식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사실 이 억울한 국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억울한 국민들이 아주 많이 생길 거예요. 이 로스쿨 출신을 검사로 임명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렇지만은 판사가 안 되면은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까지 로스쿨 출신이 가게 된다 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뭐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완전히 정의가 무너지는 것은.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로스쿨 출신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로스쿨 출신이라고 해서 다 뭐 전체 전원이 그냥 뭐 형편없다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학생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일반론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것을 뿌리를 이해하려면은 10년 이상 공부해야 됩니다. 사실 고의를 이해하려면은 10년 이상 공부해야 되고, 과실, 계약, 민법이나 헌법, 형법 이런 기초적인 것을 이해하려면 10년 이상 해야 돼요. 아무리 진짜 머리 좋은 사람도 거의 7, 8년 이상을 해야지만이, 7, 8년 하고 연수원 가서 2, 3년 더 해야지만 이것이 개념이 잡히지. 로스쿨 해봐야 그러니까 단순히 2년, 3년입니까? 3년 딱 공부하지 않습니까? 3년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는 완전히 그냥 잎사귀만 공부한다는 뜻밖에 안 돼요. 3년 가지고는 잎사귀만 공부해가지고는 진짜 이건 큰 문제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변호사로 나와도 또 국민들한테 상당히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제가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제가 검사의 어떤 처분이 억울해서 제가 헌법재판소 제소해서 했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 고의라든가 이런 계약 행위 이런 개념을 모르면은 절대로 이 저작권법을 한 줄도 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게 잎사귀지 않습니까? 잎사귀 한 개예요. 잎사귀라고 하는 게 수십만 개가 있죠, 나무에. 그런데 우리가 법령이라고 하는 것도 개별 법령은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잎사귀 한 개에 불과하고, 그것을 읽으려면은 이 뿌리를 알고 뿌리에 합당하게 읽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잎사귀 하나만 갖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도저히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